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지난 4년 동안의 재판 일주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뒀던 지난 2012년 12월 11일 날 이른바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유명했었는데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의혹이 터졌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대선은 결국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가 이어졌고요. 민주당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같은 해 6월에는 특별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7월 8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재판 와중에 검찰 수사에 바람막이를 자처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최 총장은 결국 9월 13일 사퇴합니다. 그 한 달 뒤에 윤석열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검찰은 일종의 자중 질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네, 뭐 파란만장했네요.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지난 2014년 9월이었죠.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2015년 2월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검찰이 제출했던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이 다시 판단해보라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됐던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 동안 25차례나 공판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일단 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인 지난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이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이미 유죄 심증을 굳혀놨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새인데 오늘 유죄 판단 근거 뭐 어떻게 되던가요? 네, 시큐리티와 그리고 4.25 진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핵심 증거였는데 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이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애초에 2심은 이 파일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서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 파일들을 누가 생산한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일단 이 파일들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391개의 트위터 계정들을 모두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 트위터 계정에서 드러난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올린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 운동에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즉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거 운동으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네.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네.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을 받아놓은 검찰 다음 수사는 어디로 갈까요? 네, 검찰은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등등 관련된 상당히 많은 그런 내부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상태인데요.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아주 빠르게 재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순차적 공모 관계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또 보고를 받았는지 더 나아가서 관련된 내용들을 지시를 했는지 등 이 검찰의 칼끝의 종착지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네, 뭐 기소나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검찰청사에 출두하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